오! 본로만 말할게. 에이베스 주파수 흔적 발견했어. 라하이로의 지하 깊은 곳, 보이드 메터의 활동이 활발한 구역에서 백발의 칼을 쓰는 분을 기억해? 히유키라고 해. 콜렉티브에서 보이드 메터 활동이 활발한 구역 조사를 협력해왔어. 간단히 말하면 그녀는 싸움이 서툰 콜렉티브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보호를 맡고 있는 셈이지. 최근 우리 조사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 에이메스의 종적을 찾고 싶거든. 너처럼. 솔직히 말하면 큰 수확이 없었어. 그녀와 상의한 후 지하 깊은 곳, 즉 보이드 메터 활동이 활발한 위험구역에 가보기로 결정했지. 어쨌든 성과가 있었어. 그녀가 에이메스의 주파수 흔적을 찾은 거야. 이건 에이메스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히유키는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오리가미 하얀 실을 이용해 보이드 메터 활동이 더욱 활발한 곳을 조사하려 했어. 그녀 혼자서 괜찮을까? 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거구나. 보이드 메터 활동이 이상부터 더 활발해진 것 같다. 만반의 준비를 하기 전에 너와 그녀 모두 더 이상 조사는 위험하다.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진짜. 잠깐. 나 지금 잠깐. 나 지금 와. 지정이 안 돼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요. 내가 보고 있던 만화나 웹툰이나 애니나 이게 다음 편이 안 나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다음번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설렘 있잖아. 그게 막 생긴다니까. 나는 이번에 에이메스 스토리 이후에 루크와 시그리카, 루실라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 왜 우리 당장 딸 구하러 안 가냐, 왜 이렇게 또 오래 걸리냐. 근데 뭐 솔직히 오래 걸린다 해봤자 1.5버전밖에 소요가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인데 딸이 납치가 된 거야. 그래서 엄마는 딸이 너무 걱정되는 나머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미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빠는 역으로 잠도 잘 자고 밥도 엄청 잘 챙겨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고. 내가 컨디션이 나쁘고 내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은 내가 먼저 힘들어지고 상대방한테 휘둘리게 느껴지니까 나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돌리기 위해 멀쩡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나는 이 기다림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루크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한 거잖아. 너 지금 이 상태로 달려가봤자 답이 없다. 위험도 너무 많고 너 스스로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너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진정하고 풀 컨디션 챙겨가지고 우리 구하러 갈 때 그때 제대로 힘을 내자. 그렇게 했고, 시그리카랑 루실라 스토리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카데미 내부에 니보라 회장이 말했던 프락치가 있으니까 이 프락치를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에이메스를 구하는 길을 몰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일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문자에서 되게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만 찾으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고 우리랑 그런 관계를 맺었던 이런 인물들도 다 에이메스를 찾고 있는데 혈안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히유키였잖아. 데니아가 이제 다음 버전의 키카드가 되는 건데 딱 느껴지는 그거였어. 데니아의 대화에서 데니아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었잖아. 나도 쓸모가 없어지면은 저 토끼처럼 버려지겠구나. 근데 데니아가 또 가지고 있는 능력, 데니아의 어빌리티는 보이드 메터를 방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문자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이메스의 흔적을 찾은 곳이 보이드 메터의 영향이 큰 곳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랑 연관졌을 때 데니아가 무언가 변절, 플로로처럼 그냥 풀들만 이렇게 나온 거고 실상은 잔성애인 그게 아니라 변절해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히유키 지니처럼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는 소망 같은 거를 이뤄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거를 일컫는 별칭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히유키의 존재가 되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이 1.5 버전 루크의 스토리부터 지금 이번 루실라의 에필로그까지, 그래서 나는 지루한 게 없었어요. 흔히 말해서 빌드업이라고 하잖아. 나는 이 빌드업이 이거, 제가 최근에 조조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조조를 쭉 정주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빌드업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조조의 모든 이야기가 정말 다 빌드업이야. 거대한 빌런이 있고 이 빌런을 잡으러 떠나는 여정이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빌드업이 지루하게 느껴졌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빌드업은 꼭 지루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 그 자체만으로 되게 재밌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번 1.5 버전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갑자기 한 버전 만에 0.5 버전 만에 AMS 바로 구했다? 그러면 그 얘기 꼭 나왔을 거야. 아니 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보내더니 바로 구하네.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 꼭 나와. 오히려 이렇게 내부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AMS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는 거를 새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다 보니까 난 이게 더 스토리 흐름상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시그리카 때도 나왔잖아. 시그리카를 위로해주는 방랑자의 모습에서 그냥 얘는 시그리카를 위로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방랑자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 우리는 AMS를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정말 못 구할 수도 있어. 상대는 쿠로게임자 못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결과가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구하러 가지 않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그녀의 구원은 정말 숭고했어. 우리는 그녀의 이러한 희생 정신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야. 방랑자가 말하잖아. 나는 AMS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그렇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켜만 볼 순 없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루크, 시그리카, 이번 루실라까지 내부 정리 다 하고 진짜 최종전만 남겨놓고 있다 생각해요. 이제는 나올 게 다 나왔어. 진짜 이제는 나올 게 다 나왔어.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루실라가 내면적으로 단단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 스토리였어. 세비 교수, 그 교수님도 정말 학생들을 위로하면서 학생들을 위하는 교수로서 인격체처럼 보였잖아. 하지만 그런 사람도 토끼한테 휘말리면서 와 이거 진짜 위험한 곳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류하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런 토끼가 루실라한테 가스라이팅을 걸었지만 루실라가 뭔가 영향을 받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그 루실라 시점으로 리메이크된 루실라의 과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몰입이 안 되는 스토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근데 바로 또 루실라가 말하는 걸 보면서 와 루실라도 똑같았구나. 전혀 몰입이 안 되잖아. 거기서 느꼈죠. 와 진짜 루실라가 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루실라가 그렇게까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그녀의 경험, 기억 어빌리티보다 본인 능력이 부족했을 때 남의 경험도 본인 경험처럼 느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혼돈 속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보기엔 진짜 죽음까지 경험해봤을 거야. 타인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죽음까지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의 의지가 단단할 수밖에 없지. 나는 오히려 그 3주 기다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 야 만약에 진짜 3주 전으로 돌아가서 시그리카 스토리 이후에 루실라까지 봤으면 우리 42일을 경험해. 와 3주 금방 가. 3주 진짜 금방 가. 3주를 못 기다리겠냐? 그 더한 것도 많이 기다려봤는데 진짜 3주를 못 기다리겠어? 아유 그냥 3주 동안 열심히 돈이나 아껴야지 뭐.